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적인 은폐라고요? 네, 단순히 한 중대장의 일탈이 아니라 더 큰 구조적 문제일 수 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이승우 일병의 어머니이신가요? 이제 오늘의 사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 공감을 나누는 힘이 됩니다. 영란은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승우가 전역하는 날이었거든요. 2년 동안 기다린 날이었죠. 손에는 승우가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당근, 무, 양파까지 하나하나 골라가며 샀어요. 아줌마, 오늘 뭔 좋은 일 있나 봐요? 얼굴이 환해 보이네요. 정육점 아저씨의 말에 영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이 군대에서 나와요. 오늘이 저녁일이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에 들어갈 고기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무와 당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었어요. 승우가 어릴 때부터 갈비찜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특히 영란이 만든 갈비찜은 다른 엄마들이 만든 것과는 달랐습니다. 비법은 배와 양파를 갈아서 넣는 것이었어요. 오후 2시쯤 되자 영란은 현관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승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문을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현관 앞 작은 화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승우가 돌아와서 집이 예쁘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준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시계를 보는 걸 보니 역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승우가 몇 시쯤 올까요? 글쎄, 저녁식이 끝나고 오겠지. 뭐 그리 서두를 것 없어. 준호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달랐어요. 마음이 들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녁 6시가 되었는데도 승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길이 막혀서 늦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저녁식이 늦게 끝난 건 아닐까 생각하며 현관문을 몇 번이고 열어봤습니다. 7시, 8시가 지나도 승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영란은 휴대폰을 꺼내서 승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승우한테 전화가 안 돼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군대에서 막 나온 애가 어디 들렀을 수도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마. 준호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영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 9시가 되자 현관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영란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서 있는 건 승우가 아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양복 차림이었죠. 혹시 이승우 일병의 어머니이신가요? 군복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영란은 뭔가 나쁜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승우가 어떻게 됐나요? 영란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준호도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고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이승우 일병이 오늘 오후 훈련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그 순간 영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여전히 집안에 가득했는데 승우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된 거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승우는 건강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심정지가. 영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영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명복을 빕니다. 그 말을 들은 영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승우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영란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꿈인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심정지로 죽을 수 있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영란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승우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우가 쓰던 책상, 침대, 옷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뎠죠. 준호는 영란을 걱정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그였거든요. 그저 묵묵히 영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우의 부검 결과와 관련 서류를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영란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사인은 급성 심정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특별한 외상이나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란에게는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 씨,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승우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심정지라니. 의사가 그렇게 판정했으면 그런 거겠지.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해. 준호의 답변은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영란은 승우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장례식 때는 워낙 충격이 커서 자세히 보지 못했거든요. 영안실에서 승우를 다시 보는 순간 영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승우의 오른팔에 시퍼런 멍자국이 있었어요. 목 부분에도 작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손톱 밑에는 말라버린 피 같은 것도 묻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심정지로 죽었다면서 왜 이런 상처들이 있는 거죠? 영란은 영안실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온 영란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승우 몸에 이상한 상처들이 있었어요. 팔에 멍자국도 있고 목에도 상처가. 그런 건 부검하면서 생긴 거 아닐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영란은 확신했어요. 그 상처들은 부검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영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승우의 상처진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도 승우가 나타났어요. 꿈속의 승우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영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란이 다가가려고 하니 승우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꿈에서 깬 영란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뭔가 승우가 자신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란은 결심했어요. 승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한 거죠. 국방부에서 준 서류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거든요. 먼저 승우가 복무했던 부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이미 공식 발표한 내용 이외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승우가 마지막에 어떤 상태였는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로서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대 측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영란은 점점 화가 났어요. 왜 아무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영란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승우가 그냥 심정지로 죽었다는 걸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영란아,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파헤쳐봐야 승우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승우는 맞았어요. 숨진 게 아니라 죽임당한 거라고요. 영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은 영란은 승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승우가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승우의 휴대폰이 떠올랐어요. 아직 부대에서 돌려받지 못한 승우의 개인 물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일 당장 부대에 가서 승우의 물건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영란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보다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영란은 부대로 향했습니다. 승우의 개인 물품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니 경비병이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면회는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면회가 아니라 사망한 저희 아들 물건을 찾으러 왔어요. 이승우 일병의 어머니입니다. 경비병은 잠시 망설이더니 부대 안쪽으로 연락을 취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한 중사가 나와서 영란을 맞았습니다. 유가족이시군요. 고인의 개인 물품은 이미 정리해서 보관 중입니다. 영란은 중사를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승우가 생활했던 곳을 직접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승우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생활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여기 고인의 물품입니다. 중사가 건넨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승우가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그 조그만 상자 안에 들어있다니 허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어요. 승우의 일기장, 편지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은 어디 있죠? 부대에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만 개인 휴대폰은 사건 당일 분실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영란은 승우의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 며칠 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휴가가 끝나면 어머니께 말해야겠다. 여긴 이상하다. 영란의 손이 떨렸어요. 승우가 뭔가 이상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일기를 더 읽어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승우가 힘들어했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또 기합을 받았다. 이유도 모르게 말이다. 중대장님이 나만 유독 미워하시는 것 같다. 동기들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뭔가 무서운 분위기다. 영란은 일기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승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승우 일병의 어머니이신가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승우의 동기였어요. 영란은 깜짝 놀랐어요. 승우와 같은 부대에 있던 사람이 직접 연락을 한 거였거든요. 승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 씨, 혹시 우리 승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서지훈이 뭔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걸 말하면 저도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위험하다니. 승우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요. 영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을까요? 제발 우리 승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저녁 7시에 시내 중앙공원으로 나오세요. 혼자 오셔야 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란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말려낼 게 뻔했거든요. 영란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서지훈이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영란은 중앙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벤치에 앉아 있는 젊은 남자가 보였어요.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를 보니 군인인 게 분명했습니다. 지훈 씨인가요?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서 서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얼굴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우리 승우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영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서지훈은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승우는 중대장에게 계속 찍혀 있었어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유독 승우만 괴롭혔거든요. 괴롭혔다고요? 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승우가 죽기 며칠 전부터는 정말 심각했어요. 서지훈은 손에 든 작은 USB를 영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셔야 해요. 이게 뭔가요? 승우가 마지막에 당한 일들이 일부 녹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저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은 거였어요. 집에 돌아온 영란은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USB를 제대로 꽂기까지 몇 번이나 시도해야 했어요. 준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USB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파일명은 단순히 승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란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부대 안 어떤 사무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승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승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승우 일병, 정신 차려. 중대장으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승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안 할 거야? 중대장이 책상을 쾅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승우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란은 화면 속 승우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승우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승우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영란이 알던 밝고 씩씩한 승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한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중대장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대답 못하겠어?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했는지 얘기해 볼까? 영상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영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흐느꼈어요. 승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영란은 급히 동영상을 끄고 USB를 빼냈어요. 영란아,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승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영란의 빨간 눈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승우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영상 속에서 승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밝고 유쾌했던 승우가 그렇게 움츠러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영란은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군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백소영 변호사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군대 내 부조리와 인권 침해 사건을 많이 다뤘다고 했어요. 영란은 용기를 내서 백소영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소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어머니인데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갈 수 있어요. 영란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직원은 오후 2시에 시간을 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영란은 USB와 승우의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백소영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영란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승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의문스러운 상처들, 그리고 서지훈에게서 받은 USB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USB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백소영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공론화해야 해요. 백소영 변호사는 영란에게 기자회견을 제안했어요. 언론의 관심을 끌어야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목소리만큼 강력한 건 없거든요. 영란은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언론 앞에 나선다는 게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승우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군 측에서도 반격해 올 거예요. 영란은 잠시 생각했어요. 준호가 뭐라고 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승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영상 속에서 두려워하던 승우의 모습 말이에요. 하겠습니다. 승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백소영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영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란은 일찍 일어나서 기자회견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장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아침 식사를 하다가 영란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옷을 단정하게 입었네. 영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차피 기자회견이 끝나면 준호도 알게 될 일이었어요. 승우 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요. 변호사? 갑자기 왜? 승우가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보려고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영란을 쳐다봤습니다. 영란아,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 아니에요. 승우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고요. 영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문제만 커질 거야. 조용히 지내자. 하지만 영란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승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백소영 변호사 사무실 앞에는 여러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란은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들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면 돼요. 백소영 변호사가 영란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영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이승우 일병의 어머니 김영란입니다. 영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기자들은 조용히 영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들 승우는 심정지로 죽은 게 아닙니다. 영란은 USB에서 본 영상 내용을 설명했어요. 승우가 받았던 가혹행위, 몸에 있던 의문스러운 상처들, 그리고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제 아들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영란은 지쳐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자신의 모습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숨진 이승우 일병의 어머니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죽음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더니 영란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기자회견을 했다고? 네, 했어요. 승우를 위해서요. 미쳤어? 왜 이런 일을 혼자 결정해? 준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어요. 영란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섰습니다.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승우가 원하는 일이에요. 승우가 원한다고? 죽은 애가 뭘 원해? 승우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걸 밝혀내는 게 엄마인 제 의무라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퉜어요. 준호는 영란이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며 화를 냈고 영란은 준호가 승우에게 관심이 없다며 서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승우 일병의 사망은 정당한 조사를 거쳐 심정지로 판정되었으며 유가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영란이 공개한 영상에 대해서도 편집된 것이라며 반박했어요. 중대장 최상우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승우 일병은 모범적인 병사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모를 리 없죠. 최상우의 말은 자신만만했어요. 오히려 유가족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도 양쪽으로 나뉘었어요. 일부는 영란의 편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다른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란은 승우의 일기장을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중대장님이 아버지 친구라고 하셨다. 그래서 더 엄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상하다. 영란은 깜짝 놀랐어요. 승우가 준호와 최상우가 아는 사이라고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최상우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여보, 최상우 중대장이라고 아세요? 영란이 물어보니 준호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승우 일기에 그 사람이 당신 친구라고 적혀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잠깐 알던 사이야. 군에서 인재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해준 적이 있어. 그런 중요한 걸 왜 말 안 했어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영란은 이상했어요. 준호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란은 준호가 잠든 후 그의 서재를 뒤져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의 준호와 최상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20년 우정을 기념하며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와 최상우가 단순한 아는 사이가 아니라 오랜 친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준호가 지금까지 진실을 숨겨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란은 준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따졌어요. 이게 뭐예요? 잠깐 알던 사이가 이런 사진을 찍나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군에 추천해준 후배야.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승우를 죽인 사람인데요? 영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어요. 영란은 더 이상 준호와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승우의 죽음을 은폐하려 한다는 게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영란은 간단히 짐을 싸서 백소영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백소영 변호사는 영란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변호사님, 며칠만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집에 있기가 힘들어서요. 영란은 준호와 최상우의 관계,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속인 일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백소영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적인 은폐라고요? 네, 단순히 한 중대장의 일탈이 아니라 더 큰 구조적 문제일 수 있어요. 백소영 변호사는 영란에게 사무실 한쪽 방을 내주었어요. 영란은 그곳에서 지내며 사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이승우 일병의 어머니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박민수 일병의 어머니 정순이라고 합니다. 영란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 부대에서 죽었습니다. 영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승우와 같은 부대에서 또 다른 아들이 죽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요? 어떻게요? 작년 봄이었어요. 역시 심정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어요. 정순이는 영란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냈다고 했어요. 자신도 똑같은 의심을 했었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란은 즉시 만나자고 했어요. 2시간 후 정순이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민수도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어두웠거든요. 정순이는 아들 민수가 남긴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민수는 죽기 일주일 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정말 이상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영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승우의 일기와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민수도 몸에 상처가 있었나요? 네, 팔과 다리에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부대에서는 훈련 중에 생긴 거라고 했지만 이상했어요. 백소영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체계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많은 유가족들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영란과 정순이는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같은 부대에서 의문사한 다른 병사들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유가족이 나타났어요. 김태호 일병의 아버지 김철수였습니다. 태호도 2년 전 같은 부대에서 심정지로 죽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조용히 넘어갔어요. 군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됩니다.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영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진실을 밝혀내요. 새 유가족은 백소영 변호사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를 요구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국정감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언론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어요.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영란은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단순히 제 아들의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아들들이 같은 일을 당할 거예요. 영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시민들도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군 측의 반발도 거셌어요. 최상우 중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욱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저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요. 국방부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해당 부대는 모범 부대이며 유가족들의 주장은 감정적인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영란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게 억울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준호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남편의 모습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영란아, 집으로 돌아와.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라고요? 승우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만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만 망가져. 승우도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영란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승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가정이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어요. 영란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소영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국정감사가 확정됐어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영란은 기쁨과 긴장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드디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국정감사 당일 영란은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승우를 위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던 자신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영란과 같은 처지의 유가족들까지 말이에요. 영란은 정순이, 김철수와 함께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먼저 국방부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혔어요. 국방부 차관은 단상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우수부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문제가 된 사망 사건들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최상우 중대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영란은 처음으로 승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최상우는 군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이승우 일병을 포함해서 제 부하들을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가혹행위 같은 일은 절대 없었어요. 최상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란이 공개한 영상에 대해서도 편집된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어요.
해당 영상은 맥락이 제거된 채로 편집된 것입니다. 단순한 면담 장면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상우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오히려 유가족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영란이 증언할 차례가 되었어요. 영란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어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저는 이승우 일병의 어머니 김영란입니다. 영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힘이 실렸어요. 승우의 얼굴을 떠올리니 용기가 났거든요. 제 아들 승우는 건강한 20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심정지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란은 승우의 일기장 내용, 몸에 있던 상처들, 그리고 서지훈에게서 받은 영상까지 모든 걸 상세히 설명했어요. 국정감사장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영란의 증언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순이와 김철수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세 유가족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슷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정감사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은 그 남자는 서지훈이었습니다. 의장님, 저는 추가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서지훈의 등장에 감사장이 웅성거렸어요. 영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지훈이 위험을 감수하고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이승우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서지훈 일병입니다. 서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그가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승우 일병은 중대장님께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유독 승우만 표적이 되었어요. 서지훈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승우가 밤늦게까지 얼차려를 받는 모습, 이유 없이 혼나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승우가 죽기 며칠 전 중대장님이 승우를 따로 불러서 심한 질책을 한 걸 봤습니다. 그때 승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최상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서지훈 일병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서지훈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감사장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어요. 화면에는 또 다른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승우는 중대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최상우는 승우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승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승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최상우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답 못하겠어? 그럼 내가 말해줄게. 넌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해. 영상 속 승우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영란은 화면을 보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군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영상 속에서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최상우가 승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감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최상우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최상우에게 물어봤어요. 중대장,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상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더니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토록 강하게 부인하던 최상우가 드디어 진실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승우 일병에게 과도한 지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최상우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결국 승우에 대한 가혹행위가 사실이었다는 걸 인정한 거였습니다. 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최상우를 바라봤어요.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드디어 승우의 억울함이 풀린 거였거든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최상우는 군 검찰에 송치되었어요. 곧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영란은 감사장을 나오며 서지훈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용기를 내줘서. 어머니, 저도 승우를 위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영란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직 재판이 남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밝혀진 거였습니다. 6개월 후 최상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란은 방청석에 앉아서 마지막 변론을 듣고 있었어요. 백소영 변호사가 검사로서 최종 의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상우는 권력을 남용하여 부하 병사들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이승우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상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몇 달 전 국정감사에서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최상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영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비록 승우가 돌아오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된 거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영란아, 수고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작고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영란은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승우가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나도 미안해. 그때 내 편에서 서지 못해서.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끝났으니까. 하지만 영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승우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몇 주 후 영란은 지역의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자 진상조사 촉구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비슷한 일을 겪는 다른 가족들을 도왔어요. 첫 번째 모임이 열린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란과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 아들도 훈련 중 사고사라고 했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정순이와 김철수도 함께 활동했어요. 세 사람은 이제 가족보다 더 끈끈한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란 씨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순이가 고마워하자 영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서로 도운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니까. 몇 달이 지나자 모임의 활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영란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군대 내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제도가 바뀌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시민들도 군대 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군대 내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더 강력한 제도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영란은 승우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매주 빼먹지 않고 오는 이곳에서 영란은 승우와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승우야, 엄마가 내 목까지 살고 있단다. 승우의 사진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영란은 승우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제는 엄마를 이해해 주셔. 가끔 함께 여기에 오시기도 해. 실제로 준호는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영란과 함께 납골 땅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못 돌아왔지만 엄마는 널 대신해서 세상에 말을 남겼단다. 영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함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란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새로 개정된 군인권 보호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군인권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준호가 옆에 앉아서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승우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네, 승우 덕분이에요. 그 애가 우리에게 용기를 준 거죠. 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승우가 죽은 지 2년이 흘렀지만 이제는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영란 어머니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국방부에서 일하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일들 덕분에 군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영란은 뜻밖의 연락에 놀랐어요. 국방부 직원이 직접 고마움을 표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옳았다는 걸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란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영란은 모임 회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영란 언니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든 변화예요. 영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내 목소리를 세상에 전했단다. 이제 다른 아이들은 내가 당한 일을 겪지 않을 거야. 영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승우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란은 이제 승우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리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